얼마 전 뉴스를 통하여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가 2020년 하반기 조립이 완료가 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KF-X는 벌크헤드 개발에 이어 G사의 15개의 엔진이 인도가 되어 12개가 시제기 개발에 투입이 되며 3개가 예비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원래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시제기 6대의 출고가 올해 말로 예측이 된다는 뉴스는 KF-X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X의 예상 시제기 출고수는 6대이며 한국에 발주를 할 KF-X는 대략 120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조립 완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아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며 전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KF-X의 개발에 이어 한국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항전 장비와 시제품 제작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테스트 항공기를 통하여 기술과 기능의 검증에 돌입하게 됩니다. 원래 2022년으로 진행된 KF-X의 초도, 비행도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의 체계 개발 완료 일정은 2026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블록의 개념을 도입 계속해서 진화하는 전투기의 개념으로 연구 개발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8년부터 120대의 KF-X가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상 단가는 700에서 800억대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블록 2까지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면 지대공과 지대지, 지대함의 무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블록 3에서부터 내부 무장이 가능하게 되며 스텔스 기술의 일부 적용으로 제한적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항공불모지라고 불리울 만큼 항공기술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K-10X, KT-1, T-50 골든 이글로 기술을 축적을 해왔으며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제작 기술을 도입하고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을 할 만큼 항공, 전투기 제작 기술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KF-X의 개발은 사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총동원되고 있으며 엄청난 제작비와 연구 개발 인력,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2020년 시제기 하반기 제작 완료 뉴스와 같이 나온 뉴스는 인도네시아 KF-X 개발진 113명의 출국 소식이었으며 어디를 봐도 우선적으로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 뉴스만 보면 인도네시아 개발진의 이탈로 인하여 KF-X 개발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며 마치 안되기를 바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KF-X의 개발 전 타당성 조사는 무려 5번이나 진행이 된 바 있으며 그 사이 시간은 13년이 흘러갔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어리석은 짓이다, 혹은 실패할 것이다, 혹은 방산 비리로 얼룩져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기에 급급했으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자는 언론과 사설이 폭주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아직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반대를 하며 양산을 반대를 하는 언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국이 개발한 항공기로 영토를 수호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사들여와 무기체계를 모두 적용하고 기술부터 정비, 운용에 이르기까지 도입국조차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무기의 종속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존재를 합니다. 즉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고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독자의 전투기 플랫폼이 없다면 공대공 미사일 하나도 독자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엄격하게 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는 항공기 부분, 특히 군용기 제작 기술의 축적은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국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은 이러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사업으로서 자주 국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KF-X의 초석 T-50 훈련기, 그 뒤엔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경납고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T-50 고등 훈련기. 전투기 개발사의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개발 과정은 고난의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제공. 미국이 기술 전수를 거부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가 최근 출고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ESA 레이더는 1000개의 모듈로 표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X의 전방과 중앙 동체 뼈대인 벌크헤드, 좌우로 뻗은 큰 날개인 주익을 조립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KF-X 시제기 개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정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쯤 시제기 1호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얼마 전 카이와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으로 국산 TA-50 블록이 20대와 군수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산 훈련기를 사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았을 정도로 국산 훈련기의 위력은 높아졌습니다. 결과만 얘기하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측연구기관은 2013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개발은 해외 구매 대비 2배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며 KF-X 개발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한 완제품 가격이 훨씬 싼 것은 맞습니다. 그냥 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군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송택환 공군본부 준장은 토론회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 개조와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 지원이 가능한 데다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중단하고 국내 개발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올해와 내년 그 중간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원하는 공군의 신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 개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20일 공군과 카이에 따르면 골든 이글이라는 별명을 얻은 T-50 개발 사업은 카이의 전신인 삼성항공이 1992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TA-50 블록이 훈련기와 블랙이글스로 유명한 T-50B가 모두 이 기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FA-50 경공격기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개발사는 1997년부터 공군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T-50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신문TV. 당시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진은 채 10년도 되지 않는 개발 일정에 대해 손에 장을 쥐지겠다는 한국식 농담까지 던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인원을 대폭 충원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덮쳤습니다. 1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1개월 만에 2,000원으로 올라 개발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구팀은 알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당시엔 모든 항공기 제조사가 실물 모형부터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3차원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설계 전 과정에 적용해 실물 모형 제작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참관차 방문한 미국 보잉 관계자는 CATIA를 만든 다수보다 더 CATIA를 잘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에 8개월이 줄었습니다. 개발팀은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월화수목금금금 근무했습니다. 명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원 2명이 안타깝게 화로로 순직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설계 점검 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팀원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코딱지 파느냐? 고 웃어넘기고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몸이 아파도 쉬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이 빠지면 더 힘들 동료 생각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도 있었습니다. 착륙장치를 공급한 프랑스 개발사는 처력 임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 연구팀에 시달려 사직서를 쓴 인원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양사 기술팀은 회사 앞 나무에 목을 매일 각오로 납기를 맞추겠다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격한 다짐까지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미국의 기술 전수 거부로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시제기 개발을 마치자 목표 기간에서 다시 4개월이 단축됐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본 일부 연구원은 아예 합동 전폭기 F-35 개발을 위해 데리고 갔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2002년 8월 시제기 초도 비행은 조광재 중령이 탑승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사고나 실패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마하 1.0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국산기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고생이 떠올랐는지 개발팀은 환호성을 지르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도 비행을 한 조중령은 이후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 군수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올해 공군 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공군은 고난과 노력, 성공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목숨을 걸고 만든 전투기 기술이 KF-X로 꽃을 피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KF-X의 성공 핵심 기술 국내 개발 여부에 달렸다.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한국형 전투기가 안개 속이다.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 기간까지 완제품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4일 오는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한다는 목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9개 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으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이 레이더 체계를 통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N-X1이 작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10년 이내에 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를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체계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투기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